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브라이언트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소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큰 도시 안에 이렇게 예쁜 공원이 있다는 게, 여기를 올 때마다 정말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 자유를 마음껏 느끼고 있는 뉴요커의 삶을 나도 살고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뉴욕의 텍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는 한국인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글에서 일하시는 진웅님께서 추천을 하신 그분을 바로 오늘 드디어 제가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분이 정말 바빠서 만나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여기 계시는 바로 그분이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해리님이십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그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4년차로 일하고 있는 해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진웅님이 해리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추천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진웅이 형 후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럼 두 분이 원래 알고 계셨던 사이인가요? 원래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같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를 알게 됐죠. 일단은 아까 최그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그라는 회사는 에듀케이션 테크 스타트업인데요. 주로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텍스트북 렌털 서비스나, 그러니까 텍스트북 솔루션 같은, 또는 온라인 튜터 그리고 라이팅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자바스크립트 엔지니어고요. 지금 현재 하는 포지션은 리액트 개발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2002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그래서 지금 17년 차가 되네요. 그러면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 가까이를 미국에서 사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연계 국어입니다. 영어랑 한국말 둘 다 못하고 컴퓨터 언어를 조금 하는데 컴퓨터 언어 한 두세 개 정도 합니다.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 어땠어요? 특히 뉴욕이라는 곳이. 사실 제가 살던 퀸즈라는 동네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주로 한국 친구들이랑 많이 고등학교 때 어울렸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이제 공부가 좀 더 편하다 한국보다,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적응도 나름 잘한 편이었고요. 처음부터 미국에 오셨을 때 여기 뉴욕으로 오신 건가요? 네, 뉴욕 퀸즈에서 살다가 학교를 롱아일랜드에서 다니고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브루클린이면 힙한 동네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브루클린의 최남단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힙한 동네는 아니고 그냥 조용한 레지던셜 에리아입니다. 혹시 코니 아일랜드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약간 한국의 인천의 월미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체그라는 회사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체그에서 일한 지는 지난 3월에 이직을 해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IT 컨설팅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었고, 그전에는 제가 부트캠프를 다녔어요. 3개월 정도.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부트캠프가 뉴욕에 있는데 거기를 3개월 정도 다녔고, 사실 그 전에는 또 C샵 개발자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뉴저지의 작은 한국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원래 대학교 때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었나요? 네, 저는 정확히 말하자면 응용수학이랑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자본이 필요 없는 창업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다가 IT 쪽이 좋겠다 싶어서 프로그래밍을 혼자 공부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 길인 것 같아서 그 이후로 계속 공부를 해오다가 뉴저지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커리어를 쌓아온 거죠. 그러면 그 뉴저지에 있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가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그때는 혼자 공부하신 거고요? 네, 전부 독학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를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학원을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본인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코드카뎀이라는 온라인 리소스에서 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요.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C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봤어요. 그 이후에 자바스크립트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나오는 매터리얼이랑 뭐 코딩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제로 업무에 투입됐을 때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학원에서 공부한 거랑 제가 독학으로 한 거랑은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서 쓰이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따로 공부를 했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제 코드를 예쁘게 짤 수 있을까? 가장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까?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업무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AWS 서비스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거로 공부를 해야 됐어요, 추가로. 지금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텍 쪽의 기술이나 분야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한 두세 개 있는데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재밌게 생각해서 공부를 오래 했었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되게 좋아해서 엘릭서나 해스케어 같은 언어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쪽을 좀 보고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고수라고 제가 진웅님한테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수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리액트를 거의 한 4년 정도 만졌으니까 리액트랑 리액트 네이티브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그렇게 특별히 공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나중에 모바일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혼자서 개발하고 싶어서 공부를 따로 했어요. 창업을 하신다면 뭐 관심 있거나 특별히 창업하시고 싶은 분야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 문제 해결에 가장 중점을 둔 창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연애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데이팅 앱이라는 것에 도달을 했고, 이제 제가 데이팅 앱을 하면서 겪었던 이제 많은 스트러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데이팅 앱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첫 번째 회사 이후에 두 번째 다녔던 회사는 컨설팅 회사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건가요? 예, 쉽게 말하면 SI 업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 같은 데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저희가 대신 진행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일했던 회사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G, 시티뱅크 이런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에서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 회사는 미국 회사요?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혼자 동양인이었고 전부 다 컨설턴트들이니까 백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문화적 괴리감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많았다라는 거는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차별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컨설팅 업무 자체가 백인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류 백인들이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클라이언트 페이싱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컬처럴리 맞는 백인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컨설팅 업무 자체에서는. 그러면 그게 단순히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를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말이 잘 통하거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클라이언트를 트리트하기에 좋다 뭐 그런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기업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류 백인들이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클라이언트 페이싱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컬처럴리 맞는 백인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컨설팅 업무 자체에서는. 그러면 그게 단순히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를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말이 잘 통하거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클라이언트를 트리트하기에 좋다 뭐 그런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전 회사에서는 한국 분들이 좀 있거나 뭐 많은 편이었나요? 한국 분들 몇 명 인터뷰 오셨는데 많이 그 컬처럴 핏에서 많이 떨어지셨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때.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중국에 한 명 데려왔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근데 재밌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저는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컬처럴 핏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컬처럴 핏은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하면서 시너지가 좋게 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대화도 즐겁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리고 같이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이 사람이랑 일 외에 사적인 얘기를 해서 얘기가 잘 통할 사람인지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일을 함께 해야 더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고 업무 성과가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의 컬처가 어떤지, 내가 그 회사의 컬처럴 핏이 맞는지, 혹은 맞지 않다면 맞는 것처럼 보여서 그 회사의 인터뷰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방법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인터뷰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서 일부러 활발한 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하고 간다든지 텐션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실제로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이 운동을 하고 아드레날린을 폭발을 시키는 네. 거예요. 아침에 달리기 한번 하고 땀 빼고 가면 인터뷰가 훨씬 잘 돼요. 뭐 사전에 그 회사의 컬처를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그 전에 뭐 링크드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이런 회사 인터뷰가 있는데
회사에 일하는 사람한테 어떤 컬처를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회사들이 그 cultural fit이라는 거를 정말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cultural fit 때문에 뽑지 않는 경우들도 있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컬처럴 핏이 한 반 정도 이상 작용하는 것 같고요. 사실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알고리즘이랑 프로그래밍 스킬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컬처럴 핏을 많이 본다고 해요. 저희 회사는 컬처럴 핏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니시는 회사의 컬처는 어떤 컬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오피스에서 같이 일을 함께 하는 문화고 work from home 폴리시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거를 더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컬처럴 핏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도 항상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먹고요. 같이 뭐 아웃도어 액티비티나 뭐 해피아워 같은 술 마시러 가는 회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필드 트립 데이가 있어서 이번 주에 트레저 헌트를 여기 브라이언 파크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떠오른 게 제 영상 중에 어떤 시청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게 밥을 제 걸 싸왔어요. 이게 남은 거라고. 저번 회사에서 약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